뭐 진짜 좆됐다 진짜. 존나 헬륨 가스 잘못 마신 것 같아. 약간 근데 약간 다미니 바이브로 요요요요 한국기법 반가워. 나 오늘도 목이 가 있고요. 이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에 관해서 이제 목소리가 잘 안 들 수 있는데 뭔가 발성의 이 스태미너라고 해야 되나? 음절이 계속 흐려지는데 일단 그거 최대한 신경 쓰면서 말을 해볼게요. 일단 푸토메르카토라고 해가지고 여기 소속된 산티아우나라는 기자가 프랑스 1티어죠. 이 사람이 김민재 영입에 관심을 보이는 첼시랑 뉴캐슬이라고 말을 하는데 가벼운 소식인데 상황을 딱 봤을 때 들어맞아가지고 갖고 왔거든요. 일단 바이에른 뮤니크에서 2시즌을 보낸 김민재가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가 있다. 그는 이번 여름 이적을 최대한 열려있다고 하고 첼시와 뉴캐슬을 비롯한 몇몇 프리미어리그 팀들도 이미 김민재 에이전트와 대화를 나눴다고 함. 어느 세리에 구단도 관심을 보였으나 김민재는 새로운 리그 이적을 선호한다. 우리 소식통에 따르면 프리미어리그가 가장 선호되는 옵션 중 하나다. 김민재는 2023년 나폴리의 리그 우승을 이끈 후 5천만 유로의 이적료에 바이에른 뮤니크로 이적을 했으며 현재 2028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거를 추정을 해보자면 일단 이 세리의 구단은 제 생각에는 아마 유베나 인텔일 것 같거든요. 인텔은 지금 아체르비 대체자를 구해야 되고 해가지고 또 3백 시스템을 차용하고 있다 보니까 김민재랑 워낙 스타일상 부합하기도 하고,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겨울에 워낙 시끄러웠다가 이적 시장이 그냥 끝나가면서 자연스레 그냥 예약 들어갔을 뿐이지, 베이가가 첼시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되면 센터백이 또 부족하고, 그래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유벤투스도 충분히 이거에 관해서 이제 관심을 보일 만한 상황이죠. 지금 센터백 인원수가 너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둘 중 하나, 유베랑 인테르 중 하나가 아닐까 싶고, 이게 상황상 지금 부합하다고 하는 이유가 바이에른 뮤닉에서의 김민재 입지에 관해서 좀 의문부호가 들고 있거든요. 이 선수를 지금 믿고 보는 게 맞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자신의 입지가 불안한 거, 그게 얘기가 나오고 있음과 동시에 링크가 난 주요 클럽 이름이 첼시랑 뉴캐슬인데, 여기가 센터백이 지금 흠이거든요. 흠.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트만이 복귀 이후에 어떤 폼을 보이고 있는지를 또 봐야 되고, 파비안 셰어를 1년 계약 연장을 하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보기가 좀 힘든 상황이고, 첼시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센터백을 비롯해서 왼쪽 센터백에도 지금 그 피해가 전이돼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센터백 뎁스의 문제가 존나게 많은 상황이라서 그냥 상황상 부합하다고는 말을 하는데, 원래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김민재 영상을 찍을 게 아니라 원래 다르게 찍으려고 했었어요. 김민재의 회생 방안이라 해야 되나? 근데 회생 방안이라고 하기에는 나락을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지난 시즌 뭐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에서 비니시우스 상대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해가지고 실점의 빌미가 되고 팀이 홈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게 만드는 그 트리거가 돼버림으로써 중요한 경기는 한 경기밖에 출장을 못했지만 그 시즌 후반기엔, 근데 그게 바이에른 뮤닉의 트로피 사냥에서 가장 결정타가 되는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때랑은 상황이 지금은 그나마 나은 편이긴 하지만, 근데 지금도 지금 꽤나 욕을 많이 먹고 있거든요. 너를 너무 믿지마. 맞아, 저 말이 정확해요. 저게 보통 나오는 그 논지 중 하나인데, 근데 센터백이 튀는 플레이 스타일을 가져갔을 때 리스크가 워낙 높다 보니까 언제나 화두에 오르고 그런 상황이 연속되고 있는데, 그냥 이번에 마침 챔피언스리그 탈락을 하기도 했고, 뭐 앞으로 바이에른 뮤닉이 웬만한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리그 우승은 하기 때문에 김민재 영상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마침 원래 오늘 찍으려 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 기사가 뜨고 있더라고. 마침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찍는 건데, 김민재가 지금 실력적으로 많은 쉴드가 쳐지는 상황 중 하나가 이제 출전 시간이잖아요. 이거 한 정리해봤어요. 이 정리 기준은 김민재랑 동료거나 같은 팀 내에서 포지션 경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완전 그냥 챔피언스리그 주전급 센터백들, 그 중에서도 주전급인데 일정 경기수 이상 나온 애들, 아칸지나 디아스 그리고 아케처럼 완전 막 부상 많이 가가지고 별로 못 나온 애들 빼고 이렇게 해서 봤는데, 김민재가 진짜 개 많이 뛴 편은 맞긴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분데스리가라는 거를 감안을 하고 봐야 돼. 김민재가 여기서 한 상위 5등쯤 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가브리엘 마갈랑이스가 망가진 지 얼마 안 되는 걸 생각을 하면은 김민재도 지금 충분히 이제 성능이나 기능 면에서 충분히 막 결함이 생길 만한 상황인데, 이런 걸 미루어 보았을 때 지금 폼의 김민재, 막 아킬레스건 부상 있고 뭐 기관지에 문제 있고 몸살에다가 막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막 아니 지금 이 부상이랑 상관이 없는 실수를 했다니까 라고 말을 하지만, 부상을 안고 뛰게 되면은 그냥 모든 상황에 다 거슬리거든. 약간 예를 들면 지금 내가 비염이 있어가지고 목이 이지랄이 난 것처럼 나도 지금 물 마실 때 거슬리고 말할 때 거슬리고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근데 일상생활에서도 불편함이 느껴질 정도인데, 근데 김민재 같은 경우에는 운동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가는 행위를 계속 하고 있잖아. 근데 거기서 이걸 안 불편하다고 말을 못 하거든. 한마디로 아킬레스건 부상이나 저런 것들이 충분히 거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제 부진을 하고 있는 건 맞다고 하지만 부상을 그래도 안고 뛰고 있는 상황이라 그건 그렇게 쉴드가 충분히 정당하게 쳐질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냥 아프면은 판단력도 이뤄지고 반응 속도가 느릴 수도 있고, 거슬리다 보니까 뭐 집중력이 분산이 될 수가
수가 있죠. 또 이에 더불어서 이제 김민재를 가장 많이 욕하게 되는 논지 중 하나가 또 그거거든요. 실점으로 이어지는 실책이 가장 많은 포지션. 근데 이것도 약간 특수성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일단 애초에 센터백이잖아. 센터백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고 스트라이커라서 빅찬 스미스가 많은 것처럼 그냥 센터백이라서 그냥 그런 게 많은 것도 있다고 보고,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이 워낙 그 투팩 빌드업 시스템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역발로 서 있는 왼쪽 센터백의 김민재한테서 많은 결함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첼시 팬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나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기량 문제가 아니라 올 거면 23년에 왔었어야 돼. 22년이나 이때쯤에 왔었어야 됐어요. 지금 나이가 29살이에요. 센터백 치고는 그래도 꽤 젊은 나이긴 해. 왜냐면 센터백이 노화가 그렇게 빠르진 않거든요. 다른 이제 필드 포지션에 비해서. 그렇긴 한다고 하지만 근데 이 29살의 나이 같은 경우에는 리셀이 안 돼요. 리셀이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를 잘 쓴다고 하더라도 지금 김민재가 5천만 유로 바이아웃으로 이제 바이에른 뮌헨에게 입성을 했으니까 첼시로 온다고 했을 때 그냥 대충 감안을 했을 때 6천만 유로를 생각을 한다고 쳐. 6천만 유로면 지금 1,000억 조금 넘거든요. 1,000억이 조금 넘는 가격으로 사와서 한 3년 동안 너무 잘 써가지고 이제 다시 얘를 보내야 돼. 이제 얘로 받을 수 있는 이적료가 내 생각에는 뭐 300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진짜 32살에 내보낼 때. 리셀에 불과하다는 점에 관해서 지금 재정이 좀 많이 위태로울 수 있는 첼시가 영입하기에는 힘들 거라고 봐. 그러니까 지금 재정이 위태롭진 않지만 언제든지 다시 위태로운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첼시가 데려오긴 힘들고,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주급을 말을 하는데 주급은 3억 3천인가 그래요. 내가 알기로 별로 안 비싸. 4대 리그에서 리그 주전급 자원을 데려오는 비용으로 충분히 지불 가능해. 가성비 면에서 전혀 이상한 없어요. 그리고 첼시도 이건 지불 가능해요. 그래서 주급은 별로 문제가 안 되고, 일단 문제가 되는 점은 이 29살의 나이랑 플레이 스타일, 이것 때문에 첼시가 저돌적으로 나서는 오른발잡이 센터백이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포파나도 저돌적으로 나서는 순간은 코릴이 중앙에 있거나 아니면은 코릴, 뭐 토신, 그 다음에 포파나가 오른쪽 풀백으로 출전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치고 올라가는 상황은 있을 수 있겠지만, 원래대로 그냥 3위 빌드업 쓰고 있고 그럼 보통 오른쪽 센터백이 가운데 있거든요. 오른쪽 풀백이 이제 오른쪽 스토퍼를 보고 있고 그 상황에 있는데 거기서 치고 나가는 스타일의 강한 김민재가 있는 거는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나는 민뚜기들이라고 하잖아요, 멸칭으로. 크게 걱정은 안 돼. 쟤네 와가지고 그냥 우리 뭐 굿즈 소비해주고 그 다음에 아시아 마케팅 쪽에서 이제 수익원을 많이 창출해주는 그런 카드를 쓰는 대신에 떠안는 대가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지불 가능해요. 그렇게 막 크게 걱정은 안 되고, 뭐 동료들을 욕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뭐 라멜라 매장쇼라든가 다이어 매장쇼, 이번에 다이어 막 욕 존나 먹더만. 아니 뭐 그런 거 걱정되는 거 알겠는데 그냥 그거는 그냥 신경 안 쓸 수 있다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저 민뚜기들이 몰려오면은 생각보다 이 갈려요, 물과 기름처럼. 그러니까 김민재 억지 커버 존나 치면서 다른 새끼들 싹 다 매장쇼 갈겨버리고 싶은 극성 국뽕 새끼들은 그냥 지들이 노는 그룹이 따로 생기고, 그 다음에 진짜 그냥 이 클럽의 구성원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김민재도 잘 되면 좋고 그 소속팀하고 동료들까지 다 챙기는 그냥 건전한 팬들은 건전한 팬들끼리 놀아. 생각보다 이건 갈려요 많이. 그래갖고 막 그렇게 걱정될 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솔직히 이거는 내가 반대 입장을 표한 거는, 이거는 첼시 팬 입장에서 본 거고, 유튜버 입장에서는 무조건 찬성인 게, 이거 반대하면 진짜 그냥 노바뱀이에요, 노바뱀. 이거 씨발 이거 무조건 구라야. 이거 내가 진짜 장담할 수 있어요. 김민재나 뭐 누구든 한국 선수가 자기 클럽에 오는데 반대하는 그 팀의 스트리머가 있다? 뭐 유튜버가 있다? 무조건 그냥 님들한테 구라치는 거예요. 뭐 그 구라를 쳐가지고 무슨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유튜버 입장에서는 존나 찬성이지. 광고 단가가 다르다니까요. 광고 단가 다르지, 주목도 다르지, 성장 그 부스터 달리는 건데 무조건 찬성이지. 그냥 김민재 관련해서 잡것들 뭐 그러니까 잡 이슈들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뭐 김민재랑 갑자기 뭐 첼시로 따지면은 뭐 김민재랑 엔소, 아니면 뭐 김민재랑 뭐 파머 둘이 장난쳐가지고 올리는 뭐 예능 영상 같은 게 올라왔다고 쳐. 그거 번역해서 올리거나 그거 리액션해서 올려도 그냥 조회수 나오거든요. 컨텐츠 거리가 존나 늘어나고, 단일팀 유튜버일수록 컨텐츠 거리가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거 반대하면 무조건 구라치는 거고, 난 그 관점으로 보면 무조건 찬성인데, 님들은 이거 알 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뺐고 첼시 팬 입장에서 난 반대할 만하다 생각해. 근데 뭐 찬성을 한다 그래서 막 그렇게 이상한 것도 아닌 게, 솔직히 분데스리가에서 나는 김민재 정도의 수준이면은 분데스 베스트 11 세우면 2옵션 or 3옵션 센터백쯤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선수가 온다고 하면 당연히 뭐 좋다고 볼 수 있지. 이런 관점으로 보면 너무 좋을 수 있죠. 첼시 오면은 메뉴 팬들이 말했던 것처럼 3옵션 아니고 1에서 2옵션 무조건 가능해서, 그래서 그 정도급 되는 선수가 온다고 하면 찬성할 수 있지. 그래서 그렇게 막 안이 꼽진 않은데, 굳이 내 생각을 말하자면 이렇다. 근데 이거 예상 가격이 좀 궁금해.
궁금하긴 해요. 이게 만약에 4천만 유로면 난 찬성할 것 같아. 이거면은 진짜 그냥 평범하게 해도 이득일 것 같거든요. 이 정도면은 원금에서 못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지불 가능한데, 근데 5천에서 6천만 유로 찍어버리면 이건 아니라고 보고. 그러니까 당연히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원금 매수가 하고 싶으니까 5천만 유로를 부를 거야. 근데 원금 매수를 최대한 못하게 해야죠. 구매자는 당연히 가격을 내고 쳐야 되니까. 나는 이 위에 두 가지 관점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 4천만 유로가 아니면 살 가치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제일 궁금한 거는 이거에 대한 후속 기사. 첼시가 이 27세 이하 영입 정책 이거 고수를 되게 세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깬다는 말이 나왔다가도 갑자기 스트라이커 쪽에서는 우리 그냥 잭슨하고 나이대 비슷한 선수 살 거다라고 또 그냥 못이 박혔거든. 근데 여기서 김민재가 지금 29살이잖아요. 이 김민재에 관해서 그린라이트가 켜지면 영입을 안 한다 하더라도, 그럼 이제 향후 첼시의 영입 기조 방향성에 관해서 좀 유추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나는 이거 후속 기사 나오는 거 좀 기다려지는 중. 산티 아웃하면은 없는 소리를 하는 건 같지는 않아가지고. 이거 빌트 쪽에서 정리한 게 있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그 빌트가 생각보다 찌라시를 많이 내가지고 그 독일 리그 원래 팔로우 하시는 분들한테는 생각보다 그렇게 막 공식력이 높지 않을 수 있는데, 최근에 그 바이언 회장이 빌트 기자한테만 소스를 흘려준다라는 게 약간 공식적으로 인정이 됐거든요. 자신의 여론을 유리하게 만들게끔 일부러 그 소스를 흘린대, 빌트 기자한테만. 그래갖고 그거 말 나왔었어요. 이 새끼들 씨발 지금 내부 행정 존나 혼란스러운데 여기서 정치질하고 있다고 좀 말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빌트에서 나온 말이다 보니까 한번 믿어보고 볼만은 한 기사인 것 같아서 갖고 왔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내용으로는 누군가 바이언에게 접근을 해서 바이언이 김민재 영입을 위해 지불했던 5천만 유로를 제시한다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을 것. 그러니까 바이언이 생각하고 있는 잠정적인 금액은 5천만 유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김민재는 근데 바이언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제는 그는 이제 몬스터가 아니다, 코리안 몬스터가 아니다, 수비에서 그렇게 잘한다고 평가를 받지 않는다라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내부에서. 그래서 김민재는 클럽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고 정말 노력을 했지만 지난 시즌 레알 마드리드와의 챔피언스리그 1차전에서 PK를 허용한 것은 분명 김민재였고, 실점을 허용했을 때 그는 전혀 좋아 보이지 않았다. 남은 시간에도 증명하지 못했으며 바이언 보드지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내 생각에 적절한 오퍼가 온다면 그들은 기꺼이 협상에 나설 것 이라고 사견을 밝혔네요. 크리스티안 폴크, 이 사람은 원래 그냥 그 바이언 1티어로 유명한 사람이죠. 김민재는 옆에 수비진의 리더가 있을 때 정말 좋은 수비수다. 이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인테르전에서 있었다. 에릭 다이어는 발이 느리고 경합을 나서기에는 너무 느렸기에 상대를 따라가면서 다이어는 김민재에게 계속해서 신호를 보냈다. 너가 움직여서 저 선수를 따라가야 돼 라고 신호를 받은 김민재는 이를 환상적으로 수행을 했다. 행동대장이란 뜻이네. 내 생각에 김민재 곁에 지속적으로 지시를 해줄 선수가 있다면 그는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바이어는 수비기물 보유 클럽이 됐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네요. 하지만 새 시즌에 김민재가 팀을 떠나가는 싸움은 그리 높지 않다. 누가 그 정도 액수 오퍼를 하겠는가. 게다가 김민재에겐 1억 1천만에서 1억 2천만 유로에 달하는 방출 조항까지 있다. 바이어는 물론 방출 조항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라도 기꺼이 협상에 응할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만약에 김민재가 떠나게 된다면 폴크의 사견으로는 딘 후이센이 대체자로 거론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일단 김민재는 지금 다음 시즌에도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함. 생각보다 미래는 긍정적이네. 이러면은 이거는 뭐 여기까지도 안 가겠네요. 첼시 기자들이 후속 기사 내는 뭐 그런 상황까지도 안 가겠네. 높은 확률로 그냥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겠다, 웬만해서. 이 의견은 대충 비슷한 것 같죠, 이거? 내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솔직히 김민재한테 5천만 유로를 지불할 가치가 없는 것 같아. 바이언 1티어 기자들이 말하는 거랑 똑같이 이거를 누가 낼까 싶긴 해. 나는 29살 센터백인데 5천만 유로를 지불할 가치가 있다? 그 정도면은 이미 김민재가 지난 2시즌간 바이언에서 그 어떤 흠도 보이지 않은 채 리그 베스트급 활약을 보이면서 존나 잘했어야 되거든요. 지난 시즌 반을 날렸고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혹사를 당했다곤 하지만 간간히 탑클래스 센터백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거는 5천만 유로의 효용 가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대략적으로 비슷하네. 근데 나 그거 있어요. 나 이제 좀 그 다이어 욕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이어가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라 애초에 지금 다이어는 롯데용 센터백이고 김민재보다 못할 수밖에 없어요. 받는 금액이 있고 이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지불된 금액이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당연히 못할 수밖에 없지. 이 선수를 김민재랑 조금이라도 비교를 하게 되는 거는 그건 애초에 김민재한테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다이어랑 김민재의 이 조합이 그렇게 이상하지도 않고 다이어의 실력이 그렇게 막 존나 별로까지인가 이것도 모르겠거든요. 막상 둘이 잘 지내잖아, 다이어랑 김민재는. 왜 지들끼리 지랄이야 씨발.
토트넘 시절에 안 좋았던 건 떨쳐내고 봐야지. 무슨 그 낙인 찍히는 것 마냥 씨발 그냥 그 연장선으로 봐버리면 어떡해. 그건 아니고 그냥 그땐 못했고 넘어와서 괜찮게 지내면 그냥 좋게 보아야 되는 거지 뭐. 다이어를 지금도 욕한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이상적으로가 아니라 욕한다는 것은 그냥 자신이 국뽕 팬이라는 걸 어느 정도 입증을 하는 느낌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찐 바이언 팬들도 보면서 다이어가 기분 나쁠 수가 있고 얘가 왜 뛰고 있지 생각이 들 수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욕먹을 만한 활약상이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욕한다는 거는 그냥 토트넘 시절의 그 연장성 때문에 꼴보기가 싫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 그리고 얘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지시를 하는 거는 그럴 만한 소프트웨어가 되고 감독한테 지시를 받았으니까 하는 거지. 씨발 그 새끼가 지금 손가락질 하나 잘못해가지고 만약에 뭐 실점 나오고 사건 터지면은 그 손실이 손해액이 얼만데, 프로인데 당연히 최선의 판단을 하고 능력이 되니까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걔가 손가락질을 하고 그리고 뭐 지시를 내리고 이거 전혀 막 이상하다고 생각 들지도 않고,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드나고 생각을 하나봐. 감히 김민재를 가르치려고 드는 새끼라고 생각을 하나봐요. 이게 아니라 그냥 역할이 다른 걸 뿐이야. 그냥 뭐 지능 캐가 있고 몸 잘 쓰는 피지컬 캐가 있는 거지. 나루토도 시카마루 말 듣잖아요. 시카마루가 머리 좋으니까 똑같은 거지 뭐. 근데 다이어 하드웨어가 존나 별로긴 해. 그리고 손가락질로 뭐 지시하는 거 다른 팀 경기 보면 진짜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들이야. 뭐 다이어니까 안 된다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뭐 06년생 센터백도 베테랑한테 이거 커버해달라고 지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그게 전혀 기분 나쁜 일이 아닌데.